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이번에 2월 FOMC 회의 결과와 비롯해서 다양한 주요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사들 통해서 주요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입니다. 배런스 보도 내용이고요. The Fed opted for a smaller rate increase. Powell leaves hope for cuts. 네,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배런스 기사 내용 통해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연준이 2월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축 정책 속도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건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 1일 고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대로 25bp 금리 인상은 맞습니다만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남겨줬다는 점이 핵심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외신들은 집중했습니다. 타겟 레인지 범위 내에 달성을 할 때까지 이러한 긴축 기조는 계속될 것이고 인상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인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물가 지표에서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최근 전개가 고무적인 것은 맞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하향 곡선이라고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 연준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그리고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래 금리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5bp에 낮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을 살펴보자면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외신들도 우선은 25bp로 긴축 정책이 완화됐다는 점보다도 앞으로의 추가 금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였는데요. 브랜디와인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말을 안 할 뿐 베어마켓과 경기 침체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JP모건의 데이빗 켈리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연준과 인플레이션 간의 배틀은 끝나지 않았다는 이코노미스트의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25bp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지 않는 수준의 금리 인상이었지만 앞으로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금리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에 주요 외신들이 집중을 했는데 다만 시장은 장 초반에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장 막판에 결국에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Eurozone inflation eases as ECB debate over rates heats up. 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석 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1월의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8.5% 상승했는데요.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수치가 당초 시장에서 예측을 했던 8.9% 또는 9%의 수준을 크게 하회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가격이 1년 전보다 17.2% 뛰어 올랐지만 전월에 기록했던 25.7%와 비교를 했을 때는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식품류와 주류, 담배 같은 물가 상승률은 14.1%로 전월보다는 소폭으로 더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사용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환산한 주요 국가별 1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 유로존 20개국 중에 룩셈부르크와 스페인이 각각 5.8%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여기서 독일의 수치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수치가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짚어줬습니다.
우선은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 석 달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둔화세에 집중을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상승하고 있는 경제적 배경은 가격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와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멘트 살펴보시죠. 메바커즈는 유로 아리아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이고요. 올해 첫 번째 발표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ECB가 불확실성을 많이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강했던 4분기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목요일 회의에서 지속적 그리고 근본적인 물가 압력 큰 그립이 유효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 줄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코멘트가 이어졌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경제 자체가 상승세를 나타낼 경우에는 그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점과 함께 독일의 물가지수가 어떻게 반영이 돼야 하는지도 추가적으로 관전 포인트로 둬야 한다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네, 챗 GPT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고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Google is asking employees to test potential Chat GPT competitors, including a chatbot called Apprentice Bard. 네, 구글이 어떠한 조치에 나섰는지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죠. 구글이 챗 GPT 흥행에 대항할 인공지능 챗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직원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또 구글은 구글 검색 페이지와 챗 기술을 연동시키는 것도 시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NBC는 소식통을 통해서 구글이 최근 어프렌티스 바디라는 챗봇을 사내에서 시범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글의 언어 프로그램인 람다를 활용한 챗봇으로 구글의 검색 엔진과 통합하는 방식까지 개발 중입니다. 최근에 챗 GPT가 흥행을 하면서 구글은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이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AI 챗봇에 대한 흥행이 지속이 되면서 구글까지도 추가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외신 뉴스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